그리고 윤건영 문재인 때 상하실장 또 윤건영도 나서서 김건희 의혹을 물타기 하려고 김종숙 여사 옷을 수사했다. 정치 보복이 확인됐다. 이렇게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자, 제가 과거 기사들을 소개를 드리면서 이게 경찰의 무혐의가 엉터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치 핫토픽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김정숙이 감봉권을 펑펑 썼는데 특활비는 아니다. 자, 경찰이 김정숙의 옷값 의혹과 관련해서 이렇게 무혐의 사유서에 씁니다. 일부 관봉권 결제는 확인을 했지만 특수활동비라고 입증할 증거는 부족하다. 관봉권이라는 게 뭡니까? 한국은행에서 조폐공사에서 갓 발행한 5만 원권을 이렇게 띠지로 묶어가지고 한국은행 띠지로 묶습니다. 한국은행 띠지로 묶어서 이것을 일반 시중은행에 보내죠. 그러면 시중은행에서는 그 띠지를 풀어서 자기 은행 띠지로 바꿉니다. 국민은행은 국민은행 띠지로 바꾸죠. 그러니까는 일반인이 관봉권을 볼 일이 없죠. 그런데 관봉권이 또 가는 곳이 이 특수한 기관에 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청와대입니다. 그리고 청와대로 가면은 그 관봉권이 그대로 이 특수활동비로 쓰입니다. 특수활동비는 현금으로 지급을 하죠. 그러면은 일반인은 관봉권을 볼 수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다 띠지를 바꾸기 때문에 관봉권을 볼 수 있는 것은 청와대죠. 그런데 청와대에서 현금을 가지고 관봉권을 썼다. 관봉권 맞다. 관봉권을 썼다. 관봉권 띠지가 있는 그 현금으로 물건을 판 쪽에서 과거에 그 물건을 판 쪽에서 관봉권 띠지 사진까지 언론사에 제보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김정숙이 주고 간 거다. 김정숙 쪽에서. 그런데 그런 것들이 증거가 있고 사진이 있고 하니까 관봉권을 썼다. 이것을 경찰이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관봉권이 특수활동비라는 증거를 못 찾았다.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 저번에 무슨 판사가 재판할 때 탕탕이를 해서 다 잘라가지고 해서 그때 그 무죄를 선고를 했죠. 이재명 사건 때. 이것처럼 관봉권하고 특활비를 분리를 해버렸습니다. 관봉권이 특활비인데 그런데 관봉권을 쓴 것은 맞다. 이게 증인들이 있으니까 증거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 관봉권이 특활비라는 증거가 없다. 이런 희한한 말을 하면서 이 무혐의를 해버렸는데 이것을 또 조국이나 윤건영이나 이 사람들은 마치 그동안 억울하게 오해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또 왜곡을 하는 거죠. 경찰은 옷값 결제 당시 관봉권 사용은 확인을 했다. 한국은행이 돈을 출구할 때 띠지로 돈을 묶은 형태를 관봉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청와대, 그러니까 경찰 발표입니다. 경찰이 쓴 겁니다. 청와대 제2부속실 관계자, 유송아죠. 그 계속 유송아가 이 이부속 비서관이 계속 다니면서 현금 막 지불을 했습니다. 다수의 의상 등 제작 판매 업체에서 김정숙의 의상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를 했다. 그중 일부를 관봉권 형태의 5만 건으로 결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 거 특활비를 쓴 거죠. 옷 사고 그릇 사는데. 그런데 다만 대통령 비서실 소속 재정 담당자가 업무상 관리비는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영부인 의상비로 제공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총무비서관실에서 이 특활비를 지급을 하는데 그 사람이 그 국가 예산을 영부인 의상비로 특활비를 제공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 분리를 한 겁니다. 어쨌든 관봉권을 썼는데 특활비라고 딱 그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그래서 무혐의. 이게 이제 이재명 정권 들어서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3년 5개월 동안이니까 이 수사를 그 미적거리고 있다가 이재명 정권 들어서 그냥 무혐의 철회해 준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의혹을 고발한 쪽에서는 경찰의 수사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
검찰에 재고발하겠다고 했는데, 자, 검찰이 수사를 하려면은 이 부분을 수사를 해야 됩니다. 뭐냐? 자, 제가 신문 기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단독해서 김정숙 한복 6벌, 구두 15켤레, 전액 5만 원권 동행한 보좌진이 지불. 이게 2022년 3월 30일에 최훈민 기자, 조선일보 최훈민 기자가 쓴 내용입니다. 자, 이 기사 내용이 뭐냐? 저 사진이 뭐냐면은, 사진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은, 누비 한복을 입고 저 김정숙이 미국에 갔는데, 그 전에 그 주한 미국 대사 허바드라고 있었죠. 허바드 상당히 오래 주한 미국 대사를 했는데, 그분의 그 배우자가 이렇게 누비 한복에 대해서 한복이 참 좋다 이렇게 이 감탄을 하고 이렇게 옷을 만져보니까는, 그럼 이거 갈 때 입으세요 하고 벗어서 줘버렸습니다. 그때도 참, 아니 저게 미국 가서 전 주한 미국 대사 배우자가 만나서 한복이 좋다고 한다고 그걸 훌렁 벗어서 그럼 가지세요 하고 줘버렸다는 거죠. 그게 과연 외교에 맞는 겁니까? 그런 논란도 그때 있었는데, 자, 사진이 이제 그 사진이고, 기사 내용이 이겁니다. 김정숙이 청와대에 들어간 뒤에 한복 6벌, 구두 15켤레 등을 구입하면서 이를 매번 전액 현금으로 지급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증언이 있습니다. 김 여사의 기사 내용에서 김 여사의 한복 쇼핑에는 늘 유송화 전 청와대 제2부속실 비서관, 춘추관장도 했죠. 유송화가 동행을 했고, 그가 봉투에 든 현금을 매번 전달을 했다. 왜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봉투에 든 현금, 그 중에서 어느 쪽에서는 받은 쪽에서는 감봉권이었다고 그 사진까지 언론사에 제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현금을 받고 판 사람들이 본인의 이름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경찰 수사에서 이것을 부인을 할 수가 없죠. 중요 무형문화재 107호 김혜자 누비 장인은 그 기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정숙이 2017년 영부인이 된 직후 수행원 2명과 함께 경주 공방을 직접 찾아와서 누비 2벌, 일반 치마 저고리, 두루마기 각 한 벌을 사갔는데, 별도로 원단을 직접 가져와서 또 한 벌을 맞춰갔다. 총 700만 원어치였는데 결제는 전액 5만 원권 현찰로 했다. 유송화 비서관이 종이봉투에 담긴 돈을 꺼내서 주더라. 그리고 그 행가, 그 다음 행가는 김정숙이 휴가라면서 경주 공방에 직접 들러서 300만 원짜리 한복 코트를 맞춰갔는데, 그때도 유송화가 현금을 주더라. 봉투에서 꺼내서. 옷을 살 때마다 유송화하고 의상 담당자, 이거 아마 양인했을 겁니다. 총무비서관실에 있던 양인했어. 의사 담당자. 그 총무비서관실에서 특활비를 지급을 하죠. 그 3명이 함께 왔다. 여기 기사에 넣어내요. 이 김정숙이 이 장인으로부터 사간 옷 가운데 한 벌인 누비는 그의 7월 방 밑에 입고 있다가 허버드 전 주한미국 대사 부인인 조앤 허버드 여사가 아름답다고 칭찬하니까 적석에서 벗어서 선물해버렸다. 청와대는 이 옷값을 그때 당시에 김정숙 사비로 지출했다. 탁현민이 또 막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수백만 원의 현금을 찾아가지고 비서관에게 줘서 비서관이 종이봉투에 담아서 전달하게 했겠느냐. 탁현민은 그때 이게 이제 그 보도가 되기 전에 모든 의료와 장신구는 사비로 카드로 구매했다. 그런데 카드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선일보 이 정우민 기자가 그 누비 장인에게 혹시 신용카드 결제를 받지 않아서 현금으로 줬느냐, 그러니까는 그 누비 장인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나는 손님이 주는 대로 받는다. 카드 주면 카드 받고 현금 주면 현금 받는 거지. 근데 전부 다 현금으로 주더라. 그리고 김정숙은 과거에도 자기 이제 서울 공방 그리고 전시시설 종종 들렀는데 그때 구경만 하고 갔다. 안 사고 갔다. 구매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런데 실제로 사간 것은 청와대 들어가고 나서 처음 사갔다. 그런데 거기서 현금으로 다 사갔다. 그 중에서 일부 감봉권
포함됐다고 경찰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뿐이 아닙니다. 또 한 사람이 본인의 실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냐면은 이 전태수라는 구두 장인입니다. 전태수 가게를 들러서 구두를 계속 사갔는데 갈색 장어, 가죽 킬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사놨는데 그때 이 매장에 뭐 한 두 번인가 왔는데 두 번 모두 김정숙의 보좌진이 봉투에 현찰을 넣어서 내게 건네더라. 이 전 대표가 만드는 구두는 한 켤레당 20만 원 내지 50만 원 수준이다. 그런데 여기도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데 그냥 현금으로 다 주더라. 자, 이런 이제 실명을 가지고 이야기한 증인들까지 있고 이 상황에서 이 경찰이 이 감봉권을 사용했다는 것을 부인을 할 수가 없으니까는 그러니까 감봉권을 사용을 했는데 그 감봉권이 특활비라는 것이 확인을 할 증거가 부족하다. 그래서 무혐의. 그렇게 해보니까 조국이나 윤건영이 마치 아무런 그런 혐의 없이 이렇게 오해를 받아왔고 그래서 괜히 언론의 표적이 된 것처럼 그래서 언론이 반성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경찰이 반성을 해야죠. 이 명백한 것을 가지고 이 감봉권과 특활비를 분리를 해가지고 무혐의 처리를 했습니다. 지금 좌파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이것을 본인들의 입장에서 무슨 검찰이 사건을 조작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건 조작했다고 하는 것들 중에서는 법원에서 전부 다 유죄를 한 것도 있고 어쨌든 지금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과거의 잘못들을 전부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래서 그 사법 체계를 허무는 그런 일들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재명이죠. 이재명 5건의 재판을 줄줄이 연기시켜놨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지지율이 떨어지면은 지지율은 이재명의 생명줄이기 때문에 재판 속행 움직임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거기다 불을 붙여야 되는데 지금 오늘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서 결선에 나간 장동혁이든 김문수든 장동혁이든 당권을 잡게 되면은 그런 활동을 벌이겠다고 지금 공약을 했기 때문에 26일 날 새로운 당 지도부가 들어서게 되면은 전국 흐름이 상당히 바뀔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